안녕하십니까? 13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장의 유튜브를 위한 비디오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이 유튜브 내용을 위해서 비디오 실습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해서 동영상 제작하는 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게 윈도우 무비 메이커가 그 동영상 제작하는 이제 툴이긴 한데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만드시는 거 보시고 동영상 제작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몇 가지 그 사항들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5분 이내에 파일을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도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평가를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었을 때 본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내용들을 제작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 보면 학생들이 그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게임 내용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같은 이제 순위라면 제가 이제 평가를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는 관계가 없으되 이제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평가할 때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 포함이 되는 것이 그림 파일 또는 이제 그 기존에 만들었던 동영상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다시 말하면 배경 음악으로 깔아질 음악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들어갈 텍스트, 글자죠. 글자. 이 세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을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랑 수업을 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포토샵으로 그림 파일 편집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골드웨이브를 이용해서 오디오 편집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근데 아마 그 골드웨이브 이 정도 해가지고는 뭐 뭔가를 편집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p3 파일을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거기에 맞게 텍스트 파일을 글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는 거를 충분히 제가 감안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막 편집을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하나 그냥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데 가능하면 조금 이제 재밌고 정성이 곁들여지면 평가도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간은 저희가 지금 이게 13주차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2주, 6월 25일이 들어간 주에 아마 그 기말고사가 실시될 예정일 것 같은데 일단은 6월 25일 12시까지 요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이제 공지를 해드리는 이유가 미리 여러분들 중간고사 끼어 있을 때 공부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요 시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요건 제가 어떻게 받을 거냐면 직접 파일을 저번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동영상.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직접 업로드 하시고 업로드된 주소를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 제가 또 혹시 몰라서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주소만 링크되어 있는 걸 제가 메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메일에서 바로 링크를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윈도우 무비 메이커가 원래는 그 윈도우즈 깔 때 옛날 같은 경우는 같이 한꺼번에 설치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량 파일이 아주 작진 않아요. 아까 보니까 132메가 정도 되던데 요거를 제가 파일을 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 지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 주소 지금 제가 링크를 해드렸는데 여기 가셔서 또는 모니터 월드라고 여러분들이 치시면 여기 가셔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는 상중하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구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끔 이제 본인이 만들지 않은 거를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초보자인데 너무 잘 돼 있는 거 올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이제 원래 전문가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이 제작한 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이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걸 좀 이렇게 캐치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작은 6월 8일에서 25일 이내에 제작된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6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하실 거는 먼저 여기 모니터 월드라는 이 사이트로 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무비 메이커를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내용 주제를 정하시고 그림 파일, 그 다음에 음악 파일 mp3, 그 다음에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뭐 카톡이라든가 또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장이네요. 유튜브를 위한 비디오 실습을 할 건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 그러면 아마 핸드폰이 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아마 안 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틀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유튜브에서 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텔레비전에 그 뉴스를 시간 맞춰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비디오 공유 서비스가 그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TV 보는 것처럼 매우 어떻게 보면 TV보다 조금 더 익숙한 매체일 수가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유튜브 활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비디오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 사이트를 비디오에 업로드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비디오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의 비디오 활용이라고 지금 돼 있죠. 자, 이제 뭐 유튜브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다들 잘 하실 건데요. 뭐 세계 최대의 비디오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자신의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새로운 그 형태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동영상 활용을 위해서 비디오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또 뭐 비디오의 압축 기술, 스트리밍, 파일 형식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디오의 그 내용적인 게 있는데 여기 잠깐만 여기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거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서의 비디오의 활용을 보시면 여기서는 과거에는요, 그 비디오가 다시 말하면 동영상이 굉장히 그 용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가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용량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좀 많았지만 최근엔 컴퓨터 성능들이 너무 향상되고 있죠. 뭐 테라급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실시간 비디오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게 가능해졌는데요. 어, 유튜브에서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뉴스. 살면서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물론 전문 채널이 있어서 TV를 볼 수도 있지만 바깥 나와 있는 경우라든가 잠깐 우리가 볼 때는 TV보다는 이제 항상 핸드폰은 손에 쥐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때그때 변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보면은 요거 말고도 뭐 음악이라든가 스포츠, 게임, 영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다시 보기 있죠? 이런 것들. 실제로 저도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너무 유명해서 그걸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보기 이런 거를 좀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에서 직접 그 영상물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업에서 제작한 홍보물, 영상물, 그다음에 뭐 쇼핑몰에서 이게 팔기 위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브에서 시청하다 보면은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기 위해서 주제라든가 또는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별로 탐색하거나 또는 콘텐츠 유형별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유튜브 그 채널 탐색을 통해서 좋아하는 동영상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따로 있죠. 구독하는 그 채널을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여러 가지 뭐 맞춤 동영상이라든가 유료 채널이라든가 코믹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보면 이런 유튜브를 많이 이제 구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직접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될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옛날에는 이제 차가 없으면 마치 못 돌아다니서 내가 뭐 활동을 못하는 사람처럼 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지 않으시면 존재감 자체가 조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처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또 하면서 또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그 유튜브에다가 올릴 동영상을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음,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핸드폰, 웹캠 같은 이런 것들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작한 비디오라든가 애니메이션을 편집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여러분들한테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업로드를 한 동영상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공유된 비디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9.1.2에 있는 비디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여러 가지 유튜브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비디오를 영상이라고도 하고
동영상 또는 동화상, 영어로는 이제 moving image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영상과 화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화상은 정지된 이미지의 화면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이미지의 화상들의 연속적인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그림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됐던데 제가 앞에 설명할 때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제가 중간에 잠깐 했었는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 의미를 봤을 때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지라고도 하고 정지 영상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책을 쭈르륵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으면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사실은 동영상이 별거 아니에요. 이미지를 초당, 그러니까 1초죠. 1초당 최소, 이제 좀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 24장에서 30장 이상을 이렇게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화면이 연출이 돼요.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프레임이라고 이제 한 장의 그 이미지를 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이 프레임들을 24장에서 30장 정도로 이제 연속적으로 축축축축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CTV 같은 경우는 보통 24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24장을 초당 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기본적인 TV 영상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0장 정도 보내주면 영상이 끊기지 않고 마치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금 영상과 화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대부분의 영상 처리 기술은 화상 처리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표에 보시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222쪽에 표 9-1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와 애니메이션을 지금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먼저 봐볼까요? 그 비디오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등의 장비를 가지고서 실제 세계를 촬영한 결과물이고요. 실제 움직이는 배우, 물체, 장면 등을 촬영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화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적인 캐릭터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캐릭터의 물체와 움직이는 일련의 장면을 인공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를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비디오하고 애니메이션의 공통점은 인간의 감성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어떤 과정을 보이기에 적합한 방식이다라는 거 있는데 그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과도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을 한다. 그리고 신뢰를 들어 보일 경우에는 적절한 제작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특징을 강조하고 제작 비용이나 비디오보다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그래픽보다는 고비용이다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보시면 영화 촬영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비디오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은 어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유명한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그 감독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영상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디오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금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비디오죠.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야구 경기를 지금 보여준 거죠. 촬영한 거죠.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활용하는 것들이죠. 요즘에는 이제 저도 저희 집에 이제 꼬맹이가 있어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교육용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ABC 송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예제로 비디오와 애니메이션을 지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금 실습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아예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연습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비디오 압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비디오 같은 경우는 영상과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당 30프레임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정지 화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여 있네요. 1초에 30개 이상의 정지 화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이 필요하므로 비디오 파일의 크기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저희 일할 때도 보면 대부분 이제 사진으로 이제 뭔가를 해서 이렇게 첨부해서 일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사진을 첨부하는데 요즘에는 작업한 내용들을 보통 동영상에서 많이 첨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지랑 동영상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일 크기가 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초당 40장을 이상을 뿌려주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를 제작할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비디오 파일 크기에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수업할 때 지금 한 50분에서 한 1시간 10분, 최대 1시간 10분 이상 지금 넘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파일을 올리다 보면, 파일 용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로드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파일 크기를 크지 않게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계정 인증 같은 걸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고용량의 비디오도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크다고 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용량일수록 업로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를 가능하면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쪽에서는 저희가 파일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압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비디오 압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 압축은 크게 개별적인 화면에 대한 압축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면 화면을 제거하는 과정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1초에 30장째 뿌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압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당 뿌려주는 프레임, 다시 말하면 정지 화면이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압축을 할 수 있고요. 한 프레임에 대해서 압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 사이에서의 우리가 중복되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것도 또 압축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앞에 있는 프레임과 위에 있는 프레임이 정지되어 있는 어떤 영상이에요. 잠깐 멈춰 있는 영상일 경우는
앞에 있는 프레임과 뒤에 있는 프레임이 거의 동일할 수 있겠죠. 또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면,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어 있는 걸 제거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압축된 비디오 파일의 전체적인 크기는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의 눈으로는 원본과 비교해서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자,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 전문 과정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논문을 썼던 그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압축을 한다는 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복된 정보를 삭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동영상 파일이 크다 보니까 이걸 다 하게 되면 파일 용량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올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일 이제 보낼 때는 다 압축을 하잖아요. R집이나 여러 가지 집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중복돼 있는 정보는 앞에 거와 같다. 뭐 우리 상동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문서 작업할 때도. 그래서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정보를 없애주는 거죠. 다시 한번 똑같은 거니까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전제가 되냐면,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해서 전달하고 다시 받은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보냈네, 똑같은 거 보냈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걸 받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압축할 때 정보 손실이 일부는 일어나거든요. 또 전송될 때 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받은 사람은 그걸 또 압축한 걸 또 풀잖아요. 풀었을 때 그 원래 원본을 정확하게 100%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99.99%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100%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압축을 할 때는 일부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일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람의 눈 기준입니다. 사람의 눈이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 변화가 없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퀄리티가 납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는 압축 과정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 정보를 삭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해서 전송하고 풀었을 때 사람의 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비디오 압축 과정이 쭉 있죠. 원본 영상이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환 과정, 양자화 과정, 가변 길이 부호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전처리라고 하는 건, 이거를 다 제가 풀어서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비디오의 압축 과정에서 압축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ree라는 말, 전처리가 free라는 말, free processing, 전처리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변환 과정이죠. 그래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중복성을 찾아내는 단계가 transformation, 변환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컴퓨터나 무슨 공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실 때 트랜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영화 트랜스포머 아시죠? 트랜스는 뭔가 변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복된 정보를 찾기 위한 그 변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변환 과정을 통해서 얻은 화소값을 일정 단계로 나누어 저장하는 게 그 단계가 양자화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저장할 화소 데이터의 크기를 출현 빈도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저장하여 전체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단계가 바로 가변 길이 부호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이런 전처리, 변환, 양자화, 가변 길이 부호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압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압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디오 압축 기술은 그 비디오 품질의 하락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말로 비교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도록 하면서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디오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에는 픽셀당 컬러의 비트수를 축소하거나, 예를 들면 뭐 그 컬러 값을 뭐 8개 가지고 할 거냐, 뭐 8비트냐, 16비트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 이 컬러 값을 몇 개를 할 거냐 가지고서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크기의 축소. 프레임이 아무래도 작으면 좀 더 이제 파일의 크기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프레임 수. 뭐 여기 책에는 지금 F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당 전송되는 프레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초당 프레임을 30장 보낼 거냐, 24장 보낼 거냐. 아무래도 30장 보내는 것보다는 24장 보내는 게 훨씬 더 파일 크기가 좀 적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압축 그 방식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MPG라고, Moving Picture Export Group이라는 MPG, MPEG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MPEG이 있는데, MPEG 같은 경우는 비디오 압축과 오디오 압축,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간의 동기화에 관한 표준으로서 표준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PEG 압축 그 기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정지화상의 DCT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DCT 압축 기술을 이용해서 앞 화면과의 차이점만 저장해서 공간적인 중복을 제거하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중복되는 정보를 삭제를, 똑같은 정보를 또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적인 중복을 제거하고 이동 보상 압축 기법을 이용해서 특정 물체의 이동 정보를 별도로 지정해서 시간적 중복을 제거하는 기법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뭐 공간적인 중복 제거, 시간적인 중복 제거 이 내용들인데요. 이거를 다 제가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하네요. 그냥 여러분들도 뭐 전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압축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코덱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코덱은 코더하고 그다음에 디코더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압축 또는 복원, 압축과 복원, 이것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압축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 모듈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그 MPEG이죠. 뭐 MOV라든가 AVI 같은 파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MPEG 파일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작업한 거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저번에 잠깐 이제 어떻게 올리는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 이게 기본적으로 MPEG-4 동영상 파일이죠. MPEG-4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MPEG 파일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 같은 경우는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H.264, MPEG 사용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MPEG 사용하고 있는 H.264 정도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그 비디오를 재생하면 그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이제 요즘엔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파일은 MPEG이나 코덱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였어도 본래의 비디오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서버 컴퓨터로부터 전체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 사용자는 기다려야 되는 지연 시간, 다시 말하면 딜레이 시간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그 동영상 같은 경우 보면 그 계속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제 요걸로 가장 이제 그 이런 지연 시간을 좀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버퍼링 방식이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버퍼링은 뭐냐면
버퍼가 사실은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이런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메모리에다가 미리 계속 요것들을 담아 놓는 거죠. 끊기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래서 사용자가 플레이 되는 동안 얘는 열심히 뭐예요? 미리 막 받아놔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실제로 재생이 될 때 이게 끊기지 않게끔 이렇게 미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많이 이용됐었죠. 자,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스트리밍 기술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사실 이제 실시간 제공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스트림이란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긴 했지만 정확한 거는 이렇습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는 다운로드 작업과 비디오 재생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비디오 데이터를 받는 즉시 재생하여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을 이제 제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전송하고자 하는 비디오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송신자니까 보낸 사람이죠. 데이터 1, 2, 3, 4에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 분할한 뒤에 데이터 1을 압축하고 데이터 2를 압축하고 데이터 3를 압축하고 이렇게 쭉쭉쭉 할 동안에 수신 측에서는 어떻게 인터넷 통해서 지금 전송을 하죠. 자,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그다음에 수신자 측에서 이걸 받을 건데 수신자 측에서는 먼저 데이터 1을 전송받아서 복원해서 재생을 시키고 이 과정을 전체 데이터에 적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존들의 소요된 시간을 줄여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미리 여기서 이렇게 압축해서 잘라서 압축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얘는 수신자 측에서 끊기지 않게끔 계속 받는 즉시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준 거죠. 끊기지 않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비디오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재생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뉴스더라고요. 뉴스는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뉴스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YTN이라든가 몇 개 채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면 바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내용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채팅창처럼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걸 써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한 뉴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버퍼 공간을, 덮어쓰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영상을 다 담으려면 뭐예요? 큰 버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영상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거를 다 담아가지고 두기에는 버퍼 용량을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정 공간의 버퍼를 두고 이거를 여러분들 덮어쓰기가 뭔지 아시죠? 컴퓨터에선 지우기 삭제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덮어쓰기 한다는 거는 기존에 필요 없는 부분은 뭐예요? 삭제하고 새로운 걸 지금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퍼의 공간이 수학적으로 그냥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100이라는 거를 쭉 1부터 쭉쭉쭉 넣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이게 100까지 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버퍼링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알고리즘으로 대신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하면 앞에 했던 건 일단 다 이렇게 재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정하에.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버퍼링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도 리사이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이렇게 채우기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비디오 그 버퍼링 공간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비디오 감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에 하나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비록 전체를 다운받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재시청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운로드를 보아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휴대를 위한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용한 서비스가 되겠죠. 어, 뭐 빠른 실시간 컨텐츠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이게 최적이라는 거죠.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요즘에는 용량이 여러분들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모바일 기기들은 가벼워야 되고 뭐 크기만 가볍거나 내용이 아니라 여기 사용되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도 좀 가볍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스트리밍이 딱이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뒤쪽에 한번 봐볼까요? 뒤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뒤쪽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비디오를 위한 다양한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다음 팝 플레이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곰 플레이어 이거 많이 이용하시죠? 곰에서 곰 플레이어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저희가 지금 그 윈도우 무비 플레이어 그 이걸 이용할 건데요. 요거 이용하시면 나중에 그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제작된 거를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그 비디오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을 보면 생각보다 꽤 많네요. MOV, MPEG, AVI, WMV, 그다음에 FLV, 3GPP, WebM이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파일들은 거의 이제 사용해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각각 특징 정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 같은 경우는 애플사 있죠. 사과폰 만든 애플사의 맥킨토시 컴퓨터용으로 개발되는데 퀵타임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윈도우 환경에서도 퀵타임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이 가능하고 확장자가 MOV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요거보다는 요즘엔 MP4를 훨씬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MP4는 여기 보면 ISO, IEC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국제 그 표준 기구예요. 그래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만들어지면 국제적으로 이걸 표준화를 시킵니다. 왜 이게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냐면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각각 그 나라에서 그 자기들의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 다르면 호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기술에 대해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로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표준이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들어가면 훨씬 더 호환성 있게 여러 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MPEG-4는 이런 그 국제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비디오 저장이나 화상회의, 디지털 TV 방송과 같은 비디오 응용 분야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스트리밍,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확장자는 MP4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AVI죠.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개발한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번갈아 기록되기 때문에 인터리브드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확장자는 AVI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특징 정도만 알고 가시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WMV죠.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WMV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를 통해서 만든 비디오 파일이고 확장자는 WMV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FLV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플래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글쎄요. 요즘에는 그 플래시 이 파일을 많이 뭐 이용하진 않더라고요. 그 플래시 자체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특징 정도는 알고 가도록 하죠. 자, 여기는 어도비사. 어도비사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회사죠. 뭐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어도비사하고 양대산 그 회사로 이제 나눠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오피스라든가 보통 이제 또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랭귀지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어도비사 같은 경우 이제 그 그래픽 쪽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또는 뭐 프리미어 같은 이런 그 동영상이나 이런 그림 파일 또는 뭐 일러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양대 회사인데요. 이런 그 어도비사의 플래시 파일 비디오 형식입니다. 그래서 특징만 좀 알고 가세요. 플래시 비디오는 저용량이고 이지만 화질은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왔다.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에 적합하도록 스트리밍 기법을 전송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외에도 뭐 3GPP라든가 WebM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특징들만 좀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GPP 같은 경우는 주로 휴대전화에서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P4에서 파생되었으며 확장자는 3GP라고 되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Web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새롭게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화질의 웹 비디오 파일 형식으로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파일들이 자주 잘 활용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비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비디오 제작하는 과정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 제작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유튜브 활용하기 위한 비디오 제작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보시면 그 앞에 이제 여기 내용들 있죠? 여기서 타이틀 T 해가지고 매듭말 T까지 쭉쭉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하는 거고요. 편집을 하면 이 동영상을 보통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MP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MP4 형태로 많이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죠. 업로드하는 건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진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업로드하는 거는 제외하고 여기 편집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편집을 하려면 편집 기술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편집이 필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예민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녹화할 때 보면 위쪽에 이제 조그만 버튼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50분에서 60분, 70분, 80분 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 좀 장시간 이제 요거를 녹음하다 보면 말이 꼬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돌변 사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영상에도 제가 좀 뜨끔했는데 저희 집 벨소리가 잠깐 그쳐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네. 요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걸 다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 되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는 끊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간중간 나름 편집을 하면서 지금 올리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이제 영상을 제대로 올리신다면 영상 촬영하다 보면 별일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편집은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촬영한 영상물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뭐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처럼 굉장히 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편의 비디오를 제작하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미 블로그 제작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어떻게 비디오를 컨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 어떤 걸 할 건지 어떻게. 그래서 이런 그 기획을 해서 편집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일단 기획 과정에서는 비디오의 제작 의도라던가 컨셉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요. 다음에 편집을 하면 완성 높은 이런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실제로 이제 제가 과제를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그 찍어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진이나 또는 영상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컨셉에 맞게. 없으면 또 제작을 그래서 촬영을 하셔야 될 거고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여기 안에 넣어야 될 그 효과음이 있으면 효과음을 넣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배경음악이 있으면 배경음악을 깔아서 넣어 주시던가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저희 아이 돌잔치 할 때 보통 이 영상 그 성장 일기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도 한 3개, 4개 정도 제가 편집해서 넣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컸던 이런 사진들, 영상들을 다 찾아가지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나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거기에 맞게 자막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뭐 편집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음악,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컨셉에 맞게 아까 자막 같은 거 넣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림 파일에서는 이제 포토샵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개 뭐 소개해드렸었죠. 그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2개 정도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윈도우 그 무비 메이커용에서 이제 편집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리미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이제 제 컴퓨터에 이제 그, 그 노트북 말고 그 데스크탑에 있는 그 컴퓨터에 미리 한번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프리미어 수업을 해봤었어요. 근데 요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어 그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당장 몇 개의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이걸 다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는 그냥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얘기했고요. 이제 윈도우 무비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비디오 제작하려면 뭐 프리미어 정도는 사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 일단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유명한 그 블로거들 중에서는 거의 그 컴퓨터 컴맹 정도만 그 탈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해도 어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고 그다음에 시간 대비 투자가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아이 그 돌 영상 만들었는데 그때 무비 메이커 이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미어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무비 메이커 사용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무비 메이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요, 여러분들 아까 세 가지 그 아이템이 거기 들어간다잖아요. 비디오나 사진, 그 다음에 음악,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세 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유료면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이 뭐냐면 무료는 이 항목들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가 한 개씩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료는 이것들을 2개 이상씩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효과들이 많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거를 그 전문적으로 하실 거라면 저는 이제 프리미어 하시는 거를 좀 어,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비 메이커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 잡는 거라든가 작업할 때는 좋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아까 제가 그 공지사항에 넣었던 사이트 있죠?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여기 설치를 했고요.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무비 메이커 해가지고 이 화면이 지금 뜨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컴맹이다 하시는 분들도 한 30분 정도만 갖고 놀아보시면 감을 잡아요. 포토샵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포토샵보다 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어려울려나? 일단 제 기준이니까. 자, 일단 오늘은 시간을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직접 이제 하는 걸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파일, 그 다음에 뭐 있는데 파일 보시면 프로젝트 열기, 그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 등등등등 있는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홈이 있고요. 홈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꼭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비디오나 오디오나 음악 같은 게 지금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유튜브로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지금 그 버튼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의 쇼 효과 주는 거 있나요? 그 화면 전환 효과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전환할 건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 효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음악 강조라든가 비디오 강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또 보시면 와이드 스크린이라는 거 있는데 와이드 스크린과 4:3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비율인데, 와이드 스크린 같은 경우 우리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가로가 훨씬 넓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미리 여기 프로젝트에 가시면 그 표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4:3. 요걸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예제 파일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그 비디오 및 사진 추가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자,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때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하루 내에 뚝딱 하고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 편집을 하거나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그 소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뭐 그림 파일, 그 mp3 파일, 그 다음에 그런 파일들이 있잖아요. 예제 파일들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들었던 것도
그러니까 기본 위치를 바꿔버리면 읽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에 무비 메이커라고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때도 지금 여기 뭐 소스 파일, 예제 파일, 뭐 제주 여행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이거 만드실 때도 파일 이름은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만드실 때 혹시나 그 한글 폴더 이름이라니까 경로죠. 경로상에 한글이 포함되면 아주 가끔은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여기를 한글 파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폴더 이름을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예제 파일인데요.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리 동영상 파일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상 파일이고 여기는 그냥 사진입니다. 얘네들을 같이 한번 제가 섞어서 넣어볼게요. 자, 클릭을 할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번에는 제가 같이 합쳐볼 겁니다. 그냥 사진과 동영상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것까지 해서 누르신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파일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파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아래쪽에 지금 보이죠? 제가 지금 노트북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골드 웨이브 할 때 제가 그 시간 플레이되는 막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로 플레이하면 직접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플레이를 한번 여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백로가 있는 거를 지금 계속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죠.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지, 다시 말해 사진이잖아요. 사진. 사진을 같이 지금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기 아래 소니 DS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거 여러분들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막대가 지나가는 위치를 지금 재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직접 다 할 때마다 계속 다 확인하고 제대로 됐는지 보고 뭐를 또 뺄 건지 추가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창을 좀 크게 보시려면 여기 마우스 포인터 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전체 화면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전체 화면 상에서 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ESC 눌렀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또는 사진이 지금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간단하게 음악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음악 추가 보시면 음악 추가 한번 볼까요? PC에서. 자, C 드라이브 가서 자, 예제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 중에서 여기 보면 이걸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번에 우리 그 오디오 편집했었으니까 이게 조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확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좀 편집할 때 좀 확대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확대를 최대한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음악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좀 당겨 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동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텍스트가 이동이 되네요. 여기서는 지금 음악이 아니라. 물론 여기 지금 그 내용과 음악이 맞진 않아요. 좀 그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음악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나은 느낌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 컨셉에 맞는 음악을 나로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걸 두고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동영상, 음악, 그 다음에 텍스트 들어있잖아요. 보시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것들 좀 이렇게 편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위쪽에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니까? 동영상 도구, 음악 도구, 텍스트 도구라고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시면 보이시죠?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 도구 선택하고 보시면 편집 누르시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잠깐만요. 음악 도구 옵션. 자, 여기도 보시면 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제가 그 오디오 편집할 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잔잔하게 볼륨도 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서서히 이제 느리게 또는 뭐 느리게 여러분들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속도라든가 여기 보시면 자르기 도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저 같은 경우 보면 이 시간 여기를 한번 쭉 당겨오면 그냥 당겨 오거든요. 자, 여기 간데 여기 뒤에 보면 끝에가 조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영상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죠 많이. 그럼 여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쭉 보셨다가 예를 들어서 분할 도구로 볼까요? 자, 이거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원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용해서 그냥 삭제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거를 누르시면 X를 누르시면 뒷부분이 삭제가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아까 그 멈춰있던 했던 부분이 많이 삭제가 됐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금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꽃이나 여기 영상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면 이거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보면 동영상 편집에 있는 이거 이용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꽃 모양이 이게 좀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잘라내기, 복사하기,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하기 등등등 뭐 종료 지점 설정하기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건 삭제 한번 해볼까요? 잘라내기 하면 제거 누르면 꽃 부분만 지금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는 절대 어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걸 누르세요. 자, 여기 눌러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글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 종류라든가 크기 요거는 한글만 그 파워포인트만 사용하는 내용을 아시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효과가 있겠죠. 이제 글자 넣을 때 어떤 식으로 효과를 집어 넣을 건가 이런 거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이게 원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여기 텍스트가 있는 핑크 부분인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지금 글자가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편집될 지금 내용 보이시죠? 이거를 편집하시고 지우시고 여기다가 우리의 자연 환경을 지켜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 상자를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서 상자 여러분들 그 글상자 있잖아요. 그거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색깔 같은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를 줘볼까요? 자, 효과 있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어떻게 이제 삽입이 될 것인가 이런 효과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윤곽선 크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실 거는 뭐냐면, 지금 제작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실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컨셉 잡고 어떤 걸 할 건지 기획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5분 이내라고 했는데 최소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분에서 10분 사이가 가장 적정할 것 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음, 그래서 먼저 컨셉 잡고 그다음에 시간 어느 정도 할 건지 잡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갔던 게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 무비 플레이어 요거를 설치를 먼저 해 주셔야 되겠죠? 무비 메이커를 이걸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사용될 동영상이나 사진, 음악, 텍스트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는 만드는 거는 그닥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무브 메이커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컨셉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될 사진이나 동영상 찾거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음악 파일 들어갈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텍스트는 이제 내용 보면서 직접 집어넣어야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저처럼 넣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렇게 갖고 놀아 보시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또 이제 컨셉이라는 게 한번 잡았다고 해서 이게 틀려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와서 정말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나 시각,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더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자, 저희가 지금 13주째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 과목이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학기를 좀 마무리하실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카톡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문자라도 괜찮고요. 제가 혹시 뭐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